공화당 벤 베이커 연방하원의원의 딸과 사위가 IT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갱단의 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LA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스토킹 혐의를 받던 용의자가 대치하면서 큰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장갑차까지 동원한 경찰은 용의자를 차량에서 끌어냈지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UCLA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폭력을 가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베벌리힐스 지역 출신의 고등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K컬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 문화산업도 한류에 동참하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폭발했습니다. 운전자가 담뱃불을 붙이려다 차량 안에 있던 가스통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11월 5일 미국 대선 직전에 지난 10년 사이 가장 도발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NBC 뉴스는 정부 고위 당국자 6명을 익명으로 취재한 결과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재촉을 받은 북한이 11월 5일 미국 대선 즈음에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제3의 전선을 만드는 이른바 10월의 서프라이즈를 기획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재집권을 기대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접경 지역 도서 포격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최근 준비했다고 MBC는 보도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 확대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당국자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중국 입장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대한 입김이 커진 중국이 지역 내 불안정을 막기 위해 북한 도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치안이 붕괴되고 있는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에서 연방하원 의원의 딸과 사위를 포함한 선교사 3명이 살해됐습니다. CNN은 공화당 벤 베이커 연방하원 의원의 딸인 나탈리 로이드와 사위 데이비 로이드 그리고 IT 출신의 선교사 1명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북부의 한 교회에서 열린 청소년 단체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갱단의 습격을 받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커 의원의 딸 부부는 오클라호마에 본부를 둔 선교단체 소속으로 포르토프랭스에서 선교사로 지내며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 was injured, so he was hurt, and he was very nervous and very scared. And then he was begging me to find somebody to get in there to help him. And I did all I could, but I couldn't locate anybody. 베이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딸 부부가 함께 천국으로 갔다면서 고통스러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치안이 악화하고 있는 아이티에 경찰을 파견하기로 한 케냐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이티는 지난 2021년 대통령이 피살된 후 중무장한 개행 단원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주요 인프라를 장악하면서 살인과 약탈, 성폭력 등의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 인근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용의자 사이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모든 차선이 폐쇄되는 등 큰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애나하임 지역 91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스토킹 범죄 용의자의 차량을 쫓던 경찰과 용의자 사이 긴박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갑차까지 동원해 용의자의 차량을 포위하고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출근 시간 고속도로 양 방향이 폐쇄되고 수마일에 달하는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4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용의자를 차량에서 끌어내 상황을 종료시켰지만 체포된 용의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경찰이 용의자의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UCLA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게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폭력적인 공격을 가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UCLA 경찰국은 지난 4월 30일 로이스 쿼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안 카메라와 목격자 그리고 피해자들의 정보를 통해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18살 남성으로 베버리힐즈 출신의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확인됐고 이 남성은 당시 친이스라엘 시위대에 합류해 1명 이상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보석금 3만 달러가 책정된 채 LA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고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UCLA 폭력 사태 이후 이틀 만에 시위대 캠프를 철수시켰으며 200명 이상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K-영화, K-푸드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이미 전 세계에 퍼져 다양한 방면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K-컬처의 영향력으로 미국에서는 한국 스타일이 뭐든 사랑받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류우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문화의 힘이 전 세계 생활 문화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한류가 그러니까 그런 지금 거야. 한국 연예인들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그래?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하나의 장르를 넘어 글로벌 문화의 한 현상으로 자리 잡은 K-팝. 이제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차트에서 정기적으로 1위를 차지할 만큼 K-팝의 열기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so many different groups. And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how people can be so united with one medium like K-pop music. So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and I love the fandom that we have. LA에서 공연을 했을 때도 같이 그 톡섹시를 춤추시는 걸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을 잘 몰라도 저희 노래들도 다 같이 따라 부르실 때 되게 뭔가 신기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K-드라마와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는 향후 4년간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힐 만큼 K 콘텐츠의 인기와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I have friends who watch K-dramas. I'll watch that with them. I think it's really fun. My grandma is super into K-dramas now because of it. She's watched like all of them on Netflix. K 장르는 끊임없이 확장되면서 이제는 해외 시장에 음식과 뷰티, 패션, 그리고 일상 문화까지도 섭렵했습니다. 한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결국 한국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We come every year just to try the Korean barbecue because it's wonderful barbecue. We love it so much. We bring our kids. We have our kids fly out from Knoxville, Atlanta, just so we can all meet up here and have barbecue. Hour and a half, usually, yeah, sometimes longer. Because it's a great place to drink and eat with friends. Really good. I think all the banchan and the meats and the rice and everything go well together. So. 올해 초 한국 화장품의 해외 수출은 지난해보다 36.2%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가공식품 수출액 역시 12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pop fans and K-drama and K-film and and K-beauty. I mean, people are buying beauty products, but they use them. Korean wave is such a high-tech wave. Korean stores where people are selling products of all related to Korean culture, which is quite fascinating. 미국 현지 시장도 이른바 K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 know the term Hallyu, and I find it natural that it's almost like Hollywood, the connection between Los Angeles and South Korea, and I see there's so many more opportunities for content creation between Los Angeles and South Korea. 현재의 한류는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I'm actually moving there in August. Recently, I'm about to sign a contract to teach at a hagwon in Ilsan City. So I started studying Korean because I got into K-pop. Hallyu, you think of the Korean wave. I often talk about it as a tsunami. Like it kind of came
upon the world without really seeing it. 전문가들은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 만큼 앞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할리우드의 도시는 이제 한류우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류는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자부심이자 자신감의 원천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한인들은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해외보다는 로컬 지역 여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여행업계에 따르면 메모리얼데이 연휴 예약률이 90% 이상 완료된 가운데 한인들의 선호 여행지는 캐나다, 그랜드 캐년, 알래스카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일 인기 코스는 그래도 옐로스톤 그랜드 티톤인 것 같습니다. 그 옐로스톤 그랜드 티톤은 예년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예약을 마쳤고요. 메모리얼데이 같은 경우는 짧은 연휴를 임팩트 있게 갔다 오실 수 있으니까 국내나 가까운 캐나다 요 정도 4박 5일 요 정도 안에서 되는 이런 쪽으로 플라이트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한편 한인 여행업계 측은 최근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90% 이상 회복한 상태며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LA 카운티 지역의 주요 해변의 박테리아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입수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산타모니카와 마리나델레이, 마더스비치 등 LA 지역 주요 해변가 5곳의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변 입수 금지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에게 해변가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영이나 서핑, 물놀이 등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해변 입수 금지 주의보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할리우드 지역에서 한 노인을 2번이나 치고 도주한 뺑소니범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8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쯤 산타모니카의 콜에비뉴 교차로에서 검은색 차량이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한 차량이 보행자를 밀어버리고 후진한 뒤 잠시 뒤 다시 보행자를 향해 치고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는 80대 여성으로 골반과 갈비뼈,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04년에서 2010년형 검정색 폰티악 세단을 몰고 도주한 뺑소니범의 차량 모습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인근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30분쯤 벤나이스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토요타 SUV 차량이 폭발해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폭발 충격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산산조각난 모습이 담겼습니다. 소방당국은 파손된 차 안에서 프로판 탱크가 발견됐다면서 운전자가 담뱃불을 붙이려다 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타겟 매장을 돌아다니며 식료품을 반복적으로 훔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경찰국은 사우전 옥스의 타겟 매장에서 육류와 케이무스 와인, 레드불, 피지 생수 등 $1,000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LA 출신의 50대 남성 아고프 갈라지안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는 앞서 무어파크나 시미밸리 등 캘리포니아 전역의 타겟 매장에서 수십여 건의 절도 행각을 벌여왔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0,00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타겟과 월마트 등 대형 체인 매장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소매 절도단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현재 또 다른 조직원들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보름 만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신문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막내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두고 똑같은 사람인데 힘없는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세 사람은 앞으로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당분간 머물게 되며 송치되면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집니다. 경찰은 은폐 지시를 김 씨가 직접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김 씨는 사생활을 이유로 이를 입증할 통화 기록이 담긴 압수된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음주량에 대해서도 김 씨의 진술과 유흥업소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보내기 전까지 몇 차례 김 씨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해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법원이 안전지사는 물론 충청남도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2018년 3월 첫 폭로가 나왔습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과 성추행을 방송에 나와 고발했습니다. 미투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결론은 엇갈렸습니다. 2019년 대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3년 6개월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듬해 김 씨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고통의 시간을 돌려받지 못한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권력형 성범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가운데 5,300여만 원은 충청남도가 함께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저지른 범죄이니 지자체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2차 가해 방조까지 인정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형사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진료 기록을 안 전 지사 배우자가 SNS에 함부로 공개한 데 대해 방조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이나 걸렸습니다. 안 전 지사는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폭력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조건도 까다롭고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원고의 상태를 인정을 해서 요양 승인을 해줬는데 그 부분을 다투는 것 때문에 다시 또 도돌이표로 또 신체 감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당사자도 힘들어지고. 안 전 지사나 충청남도는 소송 결과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와 도청, 주변인의 잘못이 인정된 건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대학 입학전형위원회에 만장일치로 확정됐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된 건데 의료계 반발은 여전합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 전형위원회.
무려 27년 만인 의과대 신입생 증원이 회의 1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확정됐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학부형 대표, 교육감들, 총장님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 전형 모집 비율 등 바뀐 전형 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을 오는 31일까지 공개합니다. 교육부는 7월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돼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전형 계획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현실이 됐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단체들은 의대 증원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천막을 치고 수업하라는 말이냐고 따졌습니다. 결국에는 복도에서 수업을 받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이 마련되려면 최소한 4년에서 6년 이상이 걸리는 대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의과대학의 증원은 불가능합니다. 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조속한 결론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생명보험을 구입하실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홀라이프와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은요, 단기성 생명보험과는 구별이 되는 종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시밸류, 즉 돈이 계속 쌓이는 저축성 생명보험입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홀라이프 보험과 유니버설 생명보험으로 구분이 되고요. 또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고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고정형 유니버설 보험과 그다음에 변액형, 저희가 변액형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저희가 베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 인슈런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걸로 이렇게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인덱스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고정형 유니버설 보험의 고정 수익률에 대한 장점과 또 변액형 유니버설 보험의 고수익률의 중간 정도 수익률을 보장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변액형 유니버설 상품이 개별 뮤추얼 펀드에 연계돼서 개인이 선택하여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라면 인덱스 상품은 전체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P 500와 같은 그런 인덱스에 연계해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때 이자의 그 하한선과 그 상한선을 정해서 적게는 0%에서 3%까지 이자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인덱스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0% 이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해줍니다. 단 인덱스가 30에서 40%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발생해도 10에서 13%의 상한선을 두어서 그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투자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전체 시장의 인덱스에 연동된 간접 투자 방식이므로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홀라이프 생명보험과 비교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고, 또 보험료 납부 기간이나 또 보험료 금액을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홀라이프 생명보험에 비교할 때 보장성이 좀 낮다는 것과 상한선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생명보험 구입 시에 사망보험금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캐시밸류가 많이 쌓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4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